그러면 우리가 요리를 만들기 전에 우선 규칙을 정해보죠. 첫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형마트에서 재료를 구입한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계량 방법을 정확하게 지켜준다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집에 많이 없겠지만 저는 계량 스푼을 사용할 거예요. 자, 이게 한 큰술인데요. 이 한 큰술이 만약에 계량 스푼이 집에 없다 이러면 아빠 스푼으로 대체를 해주시고요. 계량컵, 저는 200ml 기준을 사용할 거예요. 250ml 기준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컵이라고 얘기하더라도 계량이 다를 수 있으니까 미리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가정에 계량컵이 없다 이러면 종이컵을 수북하게 담아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누룽지 마레에 들어갈 재료는요. 새우, 바지락, 모시조개, 홍합, 누룽지, 소금, 후추, 드라이 토마토, 오레가노, 바질, 설탕, 월계수잎, 마른 홍고추, 토마토, 양파 이렇게 들어갑니다. 누룽지 마레에서는 해산물이 주인공이에요. 마레가 이탈리아어로 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선한 해산물을 잘 구해서 바다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을 만드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산물을 구하실 때는요. 홍합이나 조개나 이렇게 껍질이 있는 것들은 껍질이 깨지지 않은 걸 구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입을 벌리고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건드렸을 때 입을 다물어주는 게 조개가 가장 신선한 상태고요. 새우 역시도 색깔이 선명하면서 껍질이 맨질맨질한 거를 구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가정에서 다른 해산물을 대체하면 뭐 넣는 게 좋을까요? 해산물은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갑오징어를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가리비를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살이 부서지는 생선 종류는 피해 주시는 게 음식이 깨끗하게 나오니까 그것만 주의해 주세요. 홍합은 손질하실 때 여기 붙어있는 이렇게 수염 같은 게 붙어 있어요. 이거를 당겨서 전부 제거를 해주세요. 싹 제거되거든요. 이렇게 당겨서 제거를 해주시고 해감을 할 수 있는 볼을 하나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거기에 모든 재료를 넣어주세요. 우리가 바닷물에다가 넣어놓으면 가장 좋겠지만 바닷물을 가져다가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바닷물과 같은 염도가 있는 소금물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을 넣어주시고요. 소금도 같이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가정에서 기다리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평소에는 여기까지만 해서 아마 해감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왕의 꿀팁 나갈게요. 자, 재료는요,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이 까만 비닐봉지고요. 두 번째는 쇠로 만들어진 포크, 스푼 어떤 것은 상관없어요. 집에 있는 쇠로 만들어진 것들을 찾아서요, 이 안에다가 싹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까만색 비닐봉지를 덮어주세요. 자, 이렇게 덮어주시면요, 쇠의 성분 때문에 이물질들이 더 쉽게 밖으로 빠져나오고요. 이렇게 덮임으로써 깜깜해진 걸로 조개들이 착각을 하고 여기가 갯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물질들을 마구 뱉어낸대요. 이렇게 놔두시면요, 단 20분 만에 해감이 완벽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옆에다 놔두고 우리는 요리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새우에 수염이 있어요. 수염을 잘라줄게요. 자, 이제 내장을 제거할게요. 내장은요, 새우 이렇게 보시면 마디가 있거든요. 새우 한 두 번째 마디 정도에 이쑤시개를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내장을 위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자, 새우를 내장을 빼실 때요, 그냥 당겨주시면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에 여기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이렇게 올라오는 새우의 내장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당겨주시면 돼요. 준비된 토마토의 엉덩이 부분에 열십자로 칼집을 낼게요. 이렇게 열십자로 칼집을 낸 토마토를 끓는 물에다가 집어 넣을게요. 반드시 끓는 물은 아니어도 되는데 온도가 어느 정도 이상 높은 물이어야 토마토 껍질이 벗겨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토마토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꺼내보면 이런 식으로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거든요. 이걸 잡아서 당기시면 껍질을 손쉽게 벗기실 수 있습니다. 그럼 껍질 한번 벗겨볼게요.
껍질 벗기는 이유는요, 식감 때문에 벗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영양학적인 측면 때문에는 껍질도 다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먹을 때 입에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벗기는 겁니다. 영양은 피토케미컬이라는 성분이 껍질에 더 많이 들어있어요. 보통 집에서 커다란 홀토마토가 없을 때 뭘로 대체하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방울토마토 이용해 주시면 좋아요.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요, 이 토마토보다 훨씬 당도가 높기 때문에 방울토마토를 이용을 해서 해주시면 당도와 감칠맛을 더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나무 스푼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 정도의 느낌으로 갈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부을게요. 온도를 높여주시고요. 끓일 거예요. 온도가 높아지면서 얘가 끓을 수 있게끔 놔주시고요. 그러면 아까 해감해 놓았던 조개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해감이 굉장히 잘 됐어요. 이 상태로 한번 물에다가 씻은 다음에 바로 소스에다가 넣고 같이 끓여주시면 됩니다. 좀 물에다가 씻고 올게요. 이렇게 잘 씻은 조개류를요, 같이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조개류를 넣어주시고요. 조개류랑 새우도 같이 넣을게요. 넣어주시고 한번 이렇게 뒤섞어주세요. 근데 새우랑 조개는 그렇게 오래 익히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살짝 구르륵 익으면서 새우는 색깔이 나고 조개는 입이 전부 벌어진 상태가 되면 불을 꺼주셔도 돼요. 여기에 지금 칼칼한 맛을 더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이 마른 홍고추를 준비를 했어요. 홍고추를 손질하실 때는 젖은 수건으로 겉표면을, 젖은 행주도 상관없어요. 표면을 닦아서 먼지나 불순물을 제거를 해주시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가위로 썰을 거예요. 그래서 가위로 그냥 크게 숭텅숭텅 썰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고추 씨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훨씬 맵고 칼칼한 맛을 주게 되니까 난 매운맛이 싫다 이러시면 씨를 다 빼주시고요. 난 매운맛이 좋아 이러면 씨까지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탈리아 음식 특유의 향을 내기 위해서 바질하고 오레가노하고 월계수잎이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농담처럼 그런 얘기 하거든요. 바질하고 오레가노만 넣으면 떡볶이도 이탈리아 느낌이 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탈리아 맛을 좀 내고 싶다 싶을 때는 바질, 오레가노 이렇게 같이 향신료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준비해 놓은 거는 설탕이에요. 설탕이 들어감으로써 감칠맛이 좀 나요. 왜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김치찌개에 설탕 넣는 지역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설탕을 넣었을 때 감칠맛과 끝에 감기는 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을 조금 넣어요. 그래서 저도 설탕을 같이 넣을게요. 바질이랑 오레가노 없으면 모르는 바질하고 오레가노가 없으면 사실 안 넣으셔도 무방하고요. 다른 향신료를 넣어주셔도 돼요. 그리고 저는 오늘 마늘을 안 넣었거든요. 마늘을 다져서 같이 넣어주시면 또 다른 풍미의 마레를 즐기실 수가 있어요. 굳이 많이 저어주지 않아도 되고요. 이 상태로 조개가 입이 벌어지면서 국물이 좀 짜작하게 졸아들 때까지 그렇게 놔둘게요. 어느 정도 됐으면 간을 한번 할게요. 우리가 소금을 준비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소금 약간 넣으시고요. 그리고 후추 약간 넣을게요. 저는 이거 통후추 미리 갈아 놓은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쭉 따라오시면서 저 되게 쉽네? 어쩜 저렇게 집에 있는 걸로 하기에 무리가 없구나라는 생각하셨을 거예요. 해산물이 다양하게 들어가고요. 향신료가 들어가면서 그 각각 특유의 맛들이 전부 배어나오기 때문에 육수가 들어가지 않아도 깊은 맛을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같이 섞이면서 얘네들의 향들과 맛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간을 심플하게 해줘도 깊은 맛이 나는 특징이 있어요. 강한 불에서 소스가 약간 졸아들 정도로 끓여주시는 거예요. 해산물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끓이면 질겨지고 맛이 없어요. 강한 불에 소스를 확 줄여준다가 포인트고요. 그렇게 끓고 나면 한번 간을 보시고 간이 맞으면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너무 맛있어요. 왜 이렇게 맛을 전달할 수 있는 건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거 맛을 봐야 사실 만들기 쉽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저는 다 익었으니까 불을 끌게요. 그리고 완성 접시를 준비를 하시고요. 누룽지를 완성 접시에 담아주세요. 누룽지를 조금 부셔서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완성된 누룽지 마레를 담을 거예요. 누룽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누룽지 마레예요. 그리고 껍질 통째로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개인마다 양의 차이가 있으니까 양껏 만들어서 드시면 되는데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누룽지 마레는 총 2인분의 재료예요. 그러니까 만드시고 나서 나 너무 많아 이러지 마시고요. 이거 2인분이니까 2인 기준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담고 나시면요. 여기에 허브 한 송이를 올릴게요. 자, 우리가 이 누룽지 마레는 토마토 소스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색감 자체가 붉은 색감이 나요. 그래서 이 붉은 색감에는 녹색을 같이 어우러지게 매칭을 해주시면 가장 맛깔스러워 보이니까 이렇게 녹색을 같이 올려주시고요. 제가 오늘 사용한 그릇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탈리안 식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그릇이죠. 우리나라 전통 식기와 서양 음식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옹기 느낌이 나는 식기나 실제로 집에 항아리 뚜껑에다가 담으셔도 굉장히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누룽지 마레는 끝이고요. 여러분들 오늘 여왕의 레시피 누룽지 마레 어떠셨나요?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면 좋겠어요.